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3D 모델링과 후가공에 대해서 알아볼 강사 이윤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D 모델링과 후가공에 대해서 간단하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이란 3차원으로 설계된 도면, 입체로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다양한 재료, 고체나 액체, 분말, 뭐 그 외에 다소 음식물도 만들 수 있어요. 요새는 다양한 방식, 적층을 하는 방식, 경화, 광경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쏘여서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 절사, 깎아내는 방식 등등 여러 가지 재료와 방식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3D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3D 프린팅이 FDM, 적층 방식의 프린터라서 적층 방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한 층 한 층 쌓아서 결국에는 입체 도형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이렇게 인형 같은 걸 보면은 맨 바닥면부터 한 층 한 층 쌓아서 올려서 이렇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제작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산업에서는 뭐 이렇게 자동차, 시제품, 실제로 이제 운전이 가능한 이런 자동차도 만들고요. 음식, 음식에 특화돼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취미 생활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프린트를 갖고 뭐 피규어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의료기관에서는 인공 장기나 인공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이제 생활용품, 뭐 옷걸이도 만들고요, 청소기 거치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모델링이 가능하면 모두 가능한 것이라 여러분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모델링은 검색 엔진에서 틴커캐드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구글 크롬에서 접속할 때 가장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가입하시고 사용하시면은 3D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간단하게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틴커캐드 화면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알고 넘어갈게요. 자, 화면이 보이는 것이 지금 틴커캐드를 열었을 때의 화면이고요. 가운데 물체는 제가 그냥 임의로 올려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우스 작동법인데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은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화면을 움직이면은 시점이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화면이 홈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 모양이에요. 막 돌리고 화면이 시점에 변경돼 있다가 맨 처음 화면으로 다시 원점을 찾고 싶을 때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모델링 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정렬이란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룹화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요것 정도는 한번 만져보시고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제로 우리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구글 검색창에 틴커캐드라고 입력을 하시면 맨 위에 틴커캐드라고 옆에도 있죠.
네,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네, 로그인 하면은 저의 이제 디자인이 나오고요. 여기서 새 디자인 작성. 네, 이렇게 작업 평면이 나와요. 자,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작업 평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요. 우클릭하고 우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평면이 움직여요. 이렇게 보기 쉽게. 근데 이렇게 막 뒤집혀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 좌측 상단에 홈뷰 한번 눌러주시면 처음처럼 돌아가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꼭 여기 위쪽에 상단에 이름 변경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이름을 써줄게요. 우리 어몽어스 캐릭터를 만들 거니까 어몽어스라고 써볼게요. 네, 이렇게 엔터. 자, 이제 시작할게요. 우측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도형들이 있어요. 여기서 원통을 하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가 올려놓고 굴을 하나 두 개 이렇게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놓은 후에 이제 높이를 살짝 바꿔줄 거예요. 보기 편한 상태에서 자, 원통을 클릭한 후에 상단에 보시면 화살표가 보여요. 검정색 화살표. 화살표를 클릭한 후에 위로 살짝 올리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죠. 그 중에서 요 밑에 쪽 숫자 바닥에서 작업 평면 바닥에서 얼만큼 띄울 거냐, 10mm 10이라고 치고 엔터. 옆에 있는 구 하나 또 똑같이 잡아서 위로 올리는데 이 친구는 20. 네. 이렇게 그럼 높낮이가 다 달라졌죠. 이 구는 지금 바닥에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이 세 가지 도형을 드래그 해서 전체를 잡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쓴다고 했던 여기 정렬을 누르면 탭을 이렇게 점점점이 생기고 이렇게 점에 갖다 대면 어디로 모일 거냐고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그림이. 자,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모이죠.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근데 가운데로는 모였는데 여기가 안 맞죠? 그럼 또 여기 정렬이 된 부분은 회색으로 변해서 클릭해도 눌리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된 걸 다시 바닥을 한번 찍어서 풀어주고 중간에 원통이랑 아래쪽 아래쪽 어떻게 하냐, 컨트롤 아니면은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잡으면 요 중간이랑 이 바닥만 이렇게 묶이게 돼요. 두 개가.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는 어디서 하냐? 요쪽 상단을 보면은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은 복제 후 반복이라고 있죠? 눌러주고 아까 클릭했던 구를 그대로 끌어오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옆으로.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좌우로 상하로만 이렇게 딱 그 기준점을 통해서만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하나를 복사를 해줘요. 그리고 다 끝나면 바닥을 이렇게 한번 클릭. 자,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를 만들 건데 전체를 다 한 덩어리를 만들면 안 되고 각자 한 덩어리씩 이렇게 잡고 여기 보시면은 그룹화라고 있어요. 그룹화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럼 요게 색이 같아졌죠. 얘는 이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드래그해서 그룹화. 네, 이렇게 하고 작업이 끝나면 꼭 바닥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게 막 옆으로도 가고 딴 데로도 가버리니까 잘 안 보이면 다시 이렇게 홈 한번 눌러서 네, 제자리로. 자, 우리 여기 있는 도형을 크기를 바꿔줄 거예요. 확대해서 볼게요. 네, 도형을 클릭한 후에 보면 이렇게 점들이 보여요. 이 점들을 움직여 줄 건데 갖다 대면은 이렇게 갖다 대면은 폭이 20이라고 나오죠. 20에 20. 네. 가로 세로를 10으로 바꿔 줄 거예요. 여기를 한번 클릭한 후에 숫자에 클릭 10, 다시 여기 숫자에 클릭 10, 엔터 하면 이렇게 가로 세로 폭이 10으로 바뀌어요. 10mm로. 그리고 높이도 바꿔줄 거예요. 높이는 어떻게 바꾸느냐? 아까는 여기를 만져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했는데요. 여기 네모칸을 찍으면 지금 얘가 30mm라는 사이즈가 나오네요. 요거를 20 엔터. 네, 이렇게 작아졌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캐릭터의 다리가 될 거니까 하나를 다시 이거 선택을 하고 복사 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네, 이 정도. 적당히 위치는 나중에 수정할 거니까요. 그리고 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바닥 엔터. 바닥 한번 찍고.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큰 덩어리 이제 몸이 될 거니까 요거는 위로 8mm 올려줄 거예요. 8mm. 자, 아까 올릴 때는 요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삼각형을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해서 위로 살짝 올리면 여기 6mm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8로. 네. 이거를 꼭 숫자를 안 쓰고요. 손으로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요 몸을 조금 줄여 볼게요. 어떻게? 납작해야 돼요. 약간 납작하게 해서 요 모서리를 찍고 요 부분이 작아져야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저는 한 16mm 16 엔터 쳐도 되고 바닥 찍어도 되고요. 바닥. 네, 요 상태에서 요 몸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클릭하고 어떻게 하죠? 네, 복사하기. Shift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옮기기. 바닥 찍고. 자, 이 부분을 어디로 가느냐? 이제 여기가 이제 다리가 될 거고, 여기 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주세요. 옮기는 거는 도형 찍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내가 갖다 놓고 싶은 자리로 옮기면 돼요. 여기서 잠깐 맞춰줘야겠죠? 네. 튀어나오니까. 요쪽 다리를 조금 옮겨줄게요. 똑바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여줘야지 다른 데로 안 도망가요.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원통 몸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이렇게. 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살짝 튀어나왔을 거예요 여기가. 이 상태에서 정렬하기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정렬을 하면은 이게 이거랑 합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을 살짝 빼놓고 일단 요 다리랑 요 다리를 먼저 그룹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개만 드래그 드랍해서 정렬, 그룹화. 그러면 이 두 개는 이제 하나예요. 이렇게 대략 갖다 놓고 대략
밑에 거랑 위에 거 같이 시프트 눌러서 같이 하나로 잡은 다음에 정렬하게 한번 또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정렬하냐? 한 번에 맞았는데 보통 여기 요 부분을 누르면은 딱 요 중간으로 정렬이 돼요. 이 친구들이. 자, 이렇게 정렬. 대충 이제 몸이 나왔죠, 조금. 그리고 요 부분은 뭐가 될 거냐? 눈 부분, 눈 부분. 자, 과감하게 사이즈를 줄여줄 건데요. 사이즈 줄이는 건 아까 해봤죠. 높이는 12mm 바닥 찍고, 가로 세로는 가로는 16mm, 세로는 6mm. 근데 이 색이 같으니까 이렇게 눈이라고 갖다 놔도 차이가 많이 안 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요 친구로 해볼게요. 요 몸을 찍고 여기 보면 솔리드라고 해서 주황색이 돼 있죠. 요걸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얘네 지금 두 개가 그룹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이렇게. 이것도 눌러서 눈 부분도 이제 파랑색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파랑색으로. 근데 요거를 그냥 하나만 만들기에는 이거를 왜 아까 합치질 않았냐면은 여기 백팩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 몸은 또 하나 복사해서 어디로 뒤로 살짝 빼놓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감으로 이게 뭐 딱 정형화된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사이즈나 적당한 위치로 눈 같은 부분도 이렇게 움직여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인 다음에 높이는 이렇게 빨간색 요 삼각형 모양을 잡은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어딘지 잘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여기 보면은 투시뷰라는 게 있어요. 평면뷰, 직교. 근데 직교는 평면을 해놓고 여기서 직교를 한번 눌러주면 돼요.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딱 위에서 보는 위치로만 보여요. 그럼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요. 어디를 맞추냐면은 가로만 맞춰주고 이렇게 가로만 대략 눈이 튀어나오는 부분만 봐준 다음에 얘도 똑같이 자 요거랑 요거를 잡고 정렬하기 가운데 하면 딱 가운데로 가요. 앞에서 보니까 눈이 좀 위에 있죠? 그러면 요것만 잡아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고 네. 이제 어몽어스 같네요. 너무 밖으로 나왔네. 그러면 다시 평면도 누르고 이렇게 막 꼬이면은 어떻게 홈 눌러서 원상복귀하고 평면도 누르면은 위에서 밑에를 보는 거 거기서 직교뷰를 누르면 정확하게 바닥이 보이는 걸로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안으로 좀 밀어주세요. 그냥 잘 안 맞죠? 잘 안 맞을 때는 요놈 해서 다시 정렬 어디로? 가운데로.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몽어스 몸체가 완성됐어요. 가방은 아까 우리 눈 만든 것처럼 안경 만든 것처럼 요 등에 있는 애를 자유롭게 이렇게 확 줄여서 가방이 어느 정도로 클까요?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높이도 뭐 여기 등에 맞게 올리고 네 어디로? 몸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안 맞죠? 이렇게 그럼 또 평면도 누르고 직교뷰 직교뷰 하고 이 빨간 몸이랑 요거랑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같이 잡고 정렬 어디로? 가운데로. 근데 여기서 가운데로 가면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서로 움직여서 이 눈이 또 안 맞고 다리도 안 맞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가방을 끼울 때 이렇게 안 맞는 경우에는 자 요거
요 몸이랑 얘네들을 몸이랑 다리랑 예, 합쳐요. 한 덩어리 만들고 여기서 두 개를 같이 잡고 정렬 뿅 하면은 예,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어몽어스 캐릭터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금방금방 만들어서 좀 모양이 안 이쁜데요. 정성을 들여서 천천히 만들면 이뻐져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면 꼭 우측 상단에 보면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내보내기에서 누르고 디자인에 있는 모든 것, 이 화면에 있는 만들어 놓은 건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OBJ랑 STL, GLTF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보통 STL 네, 클릭해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어요. 네, 저장된 거는 다운로드 파일에 가 있으니까 그 폴더 가서 찾아서 네, 프린팅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어몽어스 캐릭터를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네, 참 쉽죠. 이렇게 완성된 모델링을 저장할 때는 꼭 내보내기로 저장해야 되고요. 꼭 3D 프린트 인쇄용, 3D 인쇄용 파일명 뭐뭐뭐뭐 .str로 선택하시고 파일명은 꼭 영문이나 숫자로 작성해 주셔야지 좋아요. 이후에 슬라이싱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더 거친 후에 3D 프린트로 전송이 돼서 3D 프린트에서 출력이 시작을 하는데요. 한글 파일의 경우에는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숫자나 영어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프린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은 금방 지나가는데요. 배속을 많이 높여가지고 되게 빠르게 보여드린 거예요. 저게 1시간 정도 출력된 거고요. 실제 크기로 했을 때는 5시간 정도 출력이 되는 건데 시간상 축소를 해서 출력을 한 거라 시간이 조금 이제 적게 들어간 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영상을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된 물품이 나오면은 이후에 하는 게 이제 후가공이에요. 후가공이 뭔지는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후가공은 이제 시제품 제작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3D 프린터로 나온 물건은 일단 적층 개념이라서 적층이 되면 이제 결이라는 게 생겨요. 꺼끌꺼끌한 면이 생기는 거죠. 예. 그것을 제거해서 조금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후가공은. 예. 제품의 완성도도 올리고 상품성도 올리는 거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색을 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여기 사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저희 3D 프린터로 제작이 된 걸 저희가 샌딩을 하고 이제 퍼티 작업 같은 것도 하고 몇 번을 이제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면을 만들어내는 걸 후가공이라고 해요.
후가공 과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표면을 확인해야 돼요. 예,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 결이 이렇게 적층이 됐기 때문에 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쪽은 회색으로 보여서 잘 보이고 여기 흰색이라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표면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표면을 평탄화, 평평하고 이쁘고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요. 예, 여러 번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 표면을 완성해서 이렇게 매끄러워지는, 네, 처음 사진에 있던 이 프린터물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면을 깨끗이 만드는 게 후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후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몇 가지만 알아보고 할게요. 첫 번째가 샌드페이퍼, 사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포는 연마석, 고운 돌가루를 종이나 천에 접착을 해놓고 사용해서 이제 면을 갈아내거나 하는 도구예요. 소모품이에요. 소모성. 쓰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 종이 형태도 있고요. 스틱, 막대기 형태도 있고, 원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도 있고, 뭐 스폰치 모양도 있고, 요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꼭 한번 보고 갈 거는, 사포에는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가 있는데 뭐 80, 120, 180, 240, 320, 40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 있는데, 종이 뒤에 써 있으니까 확인하기는 되게 편한 거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입자가 거칠어요. 그러니까 꺼끌꺼끌해요. 높을수록 입자가 너무 부드럽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숫자가 작은 여기에 80, 120 얘네들은 갈아낼 때 많이 잘 갈린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거칠으니까 거칠게 많이 잘 갈려 나가겠죠? 여기 천들은 되게 1000, 1500, 2000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되게 부드러워져요. 거의 종이 같아요. 좀 부드러운, 좀 꺼끌꺼끌한 종이. 이거는 많이는 갈려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드럽게 갈려나가겠죠.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작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 순으로 넘어가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으로 나온 것들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나이프, 칼 또는 이제 줄 같은 것으로 쉽게 가공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요런 나이프나 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실습을 할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도구를 같이 쓸 거예요. 같이 사용할 거고요. 첫 번째 면을 확인한 후에 낮은 방수에서 높은 방수로 이렇게 숫자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면을 균일하게 갈아줘야 돼요. 균일하게. 근데 균일하게 갈아도 이게 사람 눈에 안 보일 경우가 있어서 서페이서라는 보조 제품을 사용해요. 페인트 같은 건데요. 서페이서 표면을 만들어주는 도료인데요. 이 도료에는 숫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100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뿌리면 1000방짜리 사포로 갈아낸 거와 같은 면을 만들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중간중간 계속 뿌려가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메꿔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이제 퍼티라는 거를 사용해요. 이제 퍼티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뭐 메꾸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바르면은 굳어요. 치약 같은데 발라놓으면 굳어. 굳은 것을 다시 갈아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퍼티예요.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요. 언제까지 하냐? 이쁜 면이 나올 때까지. 네, 이런 식으로 또 갈아내고. 네. 근데 퍼티 바른 면은 고운 방수로만 갈아내게 돼요. 왜냐면 많이 안 갈아내고 미세하게만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번 서페이서를 뿌려서 최종 표면을 여기 보이는 이 천방 사포로 작업한 것처럼 더 고운 면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또 사포질을 더해서 더 고운 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천방 정도, 일반적으로는 천방 정도면 도색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천방 정도 사포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렇게 이제 깨끗한 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우리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후가공하는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단순하게 계속 갈아만 내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면도 맞춰야 되고, 그 높이도 맞춰야 돼서, 엄청 이제 집중도가 많이 요구되고요. 힘들어요, 많이. 그래서, 어, 후가공을 혹시라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꼭 인내심을 많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쉽게 안 돼요. 꿋꿋하게 앉아서 한참 해야지 이쁜 면이 나와요. 예. 시간을 많이 들인 만큼 더 좋은 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렇게 다 만들어진 후가공품을 가지고 이제 도색을 하게 됩니다. 도색이란 말 그대로 색을 칠하는 건데요. 제품의 상품성, 색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뻐야지 이제 구매욕도 많이 생기고 이게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색을 입히는 작업을 도색이라고 하고요. 색을 쓰게 되면은 일단 다양해져요. 뭐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을 쓰게 되면은 각자 개성적인 취향도 충족을 시킬 수 있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색을 칠한다고 하면은 이제 작가분들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과정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색을 해서 이제 외장을 보호하는 마감 그 역할도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색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건 이제 다양성을 준 거고요. 상품성을 준 건데 결국은 외장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예,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빨주, 노초, 파남 뭐 여러 가지 색이 많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는 색의 삼원색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색, 색상, 채도, 명도. 색상은 색 자체의 고유한 특성. 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뭐 이런 게 이제 색 자체의 고유한 특성. 채도는 색이 맑고 탁한 정도. 어, 그러니까 요 색에서 이제 뭐 파랑색이 뭐 맑다, 뭐 어둡다. 그걸로도 뭐 이제 라이트 블루, 스카이 블루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명도, 색의 밝고 어두움, 검정색에서 흰색까지 그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회색이 분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색이 이제 색의 밝고 어두움인데 그건 색에도 있어요. 검정만 어둡고 뭐 흰색은 밝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색의 삼원색은 감산혼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색이 두 개 이상 섞이면은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은 탁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삼원색 원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요거는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옐로우라고 부르고요. 마젠타라고 부르고요. 시안이라고 불러요. 요 색이 섞였을 때 시안이랑 옐로우가 섞이면 우리가 말하는 초록색인 그린이 만들어지고요. 시안과 마젠타가 섞이면 우리가 말하는 블루, 파란색이 생겨요. 옐로우와 마젠타가 섞였을 때 우리가 말하는 레드가 생기는 거예요. 색의 삼원색은 이렇게 생기고요. 그럼 다 섞으면 어떻게 되냐? 가운데는 블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폐력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요. 차폐력은 뭐냐? 색이 색을 덮었을 때 뒷색이 비쳐 보이지 않는 것을 차폐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높냐, 낮냐 그러는데 보통 이 색이 높아지려면은 색이 혼합된 색들, 그러니까 여기서 옐로우보다는 그린이 더 차폐력이 높고요. 차폐력에서 제일 높은 애는 블랙이겠죠. 예, 요것도 도색을 할 때는 약간 생각을 해주셔야지 도색이 이쁘게 잘 나와요. 네, 도색할 때 쓰는 도구도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제일 평범하게 많이 쓰는 우리도 많이 쓰는 붓. 예, 붓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이 이제 캔 스프레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도료를 캔에다가 압축 공기랑 함께 넣어가지고 압축 가스랑 넣어서 이렇게 뿌려서 쓰는 거.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이제 에어브러시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공기로 도료를 액상화된 도료를 밀어내는 건데요. 그렇게 뿌리는 건데 포토샵 해보신 친구들은 아마
에어브러쉬라는 툴이 있어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예, 도구를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바르고 뿌릴 도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수용성 도료. 수용성 도료냐, 뭐 어떤 뜻이냐? 수용성 도료는 물에 희석이 되는 도료들. 쉽게 우리 어릴 적에 학교 다니면서 쓰던 어, 물감, 물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집에서 바르는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랑 수성 페인트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크릴 물감이라는 게 있어요. 수용성 도료라는 것은 물로 희석이 가능, 물을 타서 사용할 수 있고 물로 붓을 닦아낼 수 있는 예, 그런 종류의 도료를 우리는 수용성 도료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유용성 도료라고 하죠. 유용성 도료는 기름으로 이제 희석이 되는. 근데 기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신너 같은 거, 솔벤트나 신너 같은 유기용제 냄새 많이 나는 거 있죠? 예, 그런 걸로 희석이 되고 닦아낼 수 있는 거. 보통 에나멜 계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카 계열, 우레탄 계열, 뭐 이런 계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전용 맞는 신너로 희석을 해야 되고 그 순서를 꼭 지켜줘야 돼요. 네, 간단하게 도료 특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크릴 도료, 수용성이라고 그랬죠? 수용성 도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료 중에 하나예요. 붓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에어브러쉬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에어브러쉬라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툴인데 두 가지 다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예, 도료예요. 아크릴은 기본적으로 건조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빨리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은 물로 희석도 되고 세척도 가능하다. 뭐 따로 용제를 살 필요가 없겠죠. 물만 있으면 되니까 사용하기가 되게 범용적으로 쓰기가 좋아요. 대신에 단점이 있는데 도구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게 아크릴 물감은 아크릴 도료는 이게 굳어버리면 닦이질 않아요. 한번 굳으면 끝나요. 붓이 그래서 굳어버리면 버려야 되고 에어브러쉬도 안에 들어가서 굳어버리면 에어브러쉬를 다시 재사용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도료의 종류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라고 써 있는데 회사가 되게 많고요. 비싼 거는 또 많고 싼 것도 많은데 그거의 차이가 특성이 좀 많고요. 컬러도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편차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에나멜 도료. 에나멜 도료는 아까 말한 유용성 도료,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료고요. 이것 또한 붓이랑 에어브러쉬를 모두 사용을 가능한데 건조 속도가 약간 느려요. 많이 느려요. 보통 아크릴 물감이 한 30분 정도면 마른다고 했을 때 에나멜 도료는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아니면 하루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유기용제 중에서 가장 반발력이 낮다라고 써 있는데요. 반발력이라는 거는 이 위에 이제 뭐 라카나 우레탄 계열의 그 용제들이 얘를 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라카나 우레탄 계열 위에 에나멜이 칠해졌을 때는 에나멜 신너, 에나멜 희석제로 닦아내면은 에나멜만 지워진다는 거겠죠. 예, 반발력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단점인데요. 빨리 안 마르다 보니까 건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을 발라야 되는 작업에서 두 번, 세 번 바르는 덧바름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막, 칠하는 두께가 많이 두꺼워져요. 얇게 못 바른다는 거죠. 꼭 얇게 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에나멜을 쓰면 두꺼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네, 세 번째는 라카 도료. 지금 설명하는 건 다 유용성 도료예요. 이 친구는 붓 쓰는 게 좀 불편해요. 에어브러쉬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요.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붓으로 칠하다 보면 붓이 벌써 굳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브러쉬를 사용을 권장하는 것처럼 도막의 두께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칠이 얇게 돼요. 얇게 되고 평평하게 된다고. 붓도장에 적합하지가 않고요. 얇게 칠해지다 보니까 도막이 이제 도장 힘이 없어요. 잘 긁혀요. 그리고 도료도 정착력, 붙어 있어야 되는데 칠한 부분에 물체에 붙어 있는 힘도 조금 약해요. 네, 네 번째 우레탄 도료. 요거는 뭐 특히 만질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액형이라고 써 있죠.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요. 이 친구는 신너로 희석도 해야 되는데 경화제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굳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야 되고요. 차폐력, 뒷색을 막아주는 이 도료들은 백색이든 노란색이든 뒤에 무슨 색이 깔려 있어도 잡혀 있는 그 색을 감출 수 있는 능력이 강해요. 그리고 되게 단단해요. 건조가 되게 느려요. 경화제를 넣어서 강제로 빨리 굳으라고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굳어요. 그래서 보통 열처리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액형이라는 거, 두 개를 섞어 써야 되는데 요걸 이제 섞기가 이제 좀 귀찮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화제. 그러니까 경화제를 넣어야지만 굳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화제의 비율을 뭐 10대 1이라는 비율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빨리 굳히고 싶다 해서 10대 4를 넣거나 뭐 5를 넣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화제가 너무 빨리 굳게 만들다 보니까 크랙, 깨짐이 생겨요. 도장이 되고서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율도 잘 맞춰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쓰기가 조금 불편해요. 근데 그 외에는 아주 강하고 좋은 도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마지막에 클리어 투명한 거 우레탄 도료로 많이 칠해요. 자, 우리 아까 후가공할 때 서페이서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요. 네, 서페이서 알아볼게요. 도색하기 전에 표면을 정리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아까처럼 이제 상처나 뭐 흠집이 나 있는 게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도료가 정착. 도료가 면에 붙어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라카 도료 같은 거 경우에는 잘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도색하는 물체에 기름기나 유분이나 수분이 있을 때는 도료가 달라붙질 않고 공중에 떠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좀 이제 잘 달라붙고 정리도 되게끔 해주는 게 서페이서라고 해요. 표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색을 할 때 얼룩덜룩하면은 차폐력이 없는 도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진짜 얼룩덜룩해져요. 그래서 그것도 맞춰주는 한색으로 통일을 시키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색은 뭐 기본적으로는 회색이 기본인데요. 회색 외에 요새 화이트도 있고 뭐 핑크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1000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1500이죠. 얘는 1500방 사포로 갈아낸 거랑 같은 면이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마감제. 서페이서는 처음에 쓰는 거고 마감제는 마지막에 최후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통 투명이에요. 색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투명한 걸 발라서 한번 내가 칠한 도장면을 보호해주는 마지막 마감 끝내는 거니까 마감제라고 불러요. 투명하게 도색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료고요. 이거는 대신에 유광 반짝반짝거리는 유광이 있고요. 반만 반짝거리는 거. 그러니까 유광보다는 조금 광이 안 나는 거. 그리고 무광 광이 안 나는 매트한 그런 세 종류로 보통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도료 종류별로 마감제가 다르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 도료랑 유용성 도료들 마감제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에어브러쉬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에어브러쉬를 쓰려면은 컴프레셔라는 기계가 필요한데요. 컴프레셔는 뭐냐면은 전기를 이제 압축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계속 바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도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옹 하고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바람이 나와요. 계속 바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압축 공기를 생성하는 컴프레셔에 에어브러쉬를 연결해서 희석된, 그러니까 신너와 도료가 섞인 그 액체를 분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에어 컴프레셔는 도료에 이제 분사하는 양, 그러니까 바람이 세야지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압력이 조절이 돼야 돼요. 바람이 쭉 하고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울퉁불퉁 나가게 되면은 칠할 때도 울퉁불퉁하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컴프레셔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꼭 알아봐야 될 에어브러쉬라는 건데요. 에어브러쉬는 원래 미술용으로 나온 도구고요. 지금은 미술용 도구를 거의 안 쓰는 세대라 이제 거의 잊혀지고요. 보통 이제 모형을 하시는 분들이나 피규어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요거에 대해서 각각 부위별로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도료가 담기게 돼서 도료컵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우리가 도료를 넣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여러 가지 색을 다 쓸 수 있겠죠. 캔 스프레이는 색깔별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에어브러쉬는 이 에어브러쉬 몸체 하나 가지고 도료만 계속 바꿔주면 되니까 활용도가 많죠. 이 앞에 부분을 노즐이라고 그래요. 노즐은 여기서 이제 공기도 나오고요. 액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도료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 있는 도료가 이렇게 내려와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사가. 여기는 트리거, 손잡이에요. 여기를 눌러서 바람을 내보내고요. 당겨서 도료가 흘러나가게 만들어주는 조종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료량 조절 나사라고 하는데요. 이 트리거는 누른 다음에 당겨지게 돼 있어요. 뒤로. 그 거리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얘가 어느 정도만 와라, 아니면 확 열려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컴프레셔에서도 공기 조절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공기를 조절해주는 나사가 있어요. 보통 공기 조절 나사는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공기를 내가 여기서 직접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강하게, 약하게. 이제 도색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마스킹이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마스킹은 내가 남기고 싶은 부위를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막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칠을 하고 테이프를 벗겨내는 그런 방식의 작업이에요. 요렇게 하트를 내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트를 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잘 붙여놔요. 이 마스킹 테이프는 잘 떨어져요. 붙었다가 떨어지는 게 좋은 종이 테이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이쁘게 오려서 칠하고 싶은데 위에다 붙이고 에어브러쉬로 위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칠을 할 거예요. 이렇게 칠을 해 놓은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트 부분 종이만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바닥에 색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를 마스킹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스킹에서 칠이 안 됐으면 하는 부분을 막아내는 걸 마스킹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제로 도색을 하는 작업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도색 작업을 완료하여 귀여운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도색 작업 전과 도색 작업 후 결과물 차이가 많이 나죠.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물을 보면 힘들었던 게 다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후가공과 도색을 통해 만든 몇 가지 작품들을 더 보겠습니다. 다양한 도색 작품인데요. 후가공이랑 도색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손바닥만한 오토바이인데 진짜 오토바이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비행기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 피규어 그 외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끌리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3D 모델링과 후가공 및 도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3D 모델링, 후가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프티콘 꼭 받아가셔야 돼요.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기프티콘을 드린대요. 그리고 8월 1일에 진행하는 경품 추첨에는 자동 응모. 8월 1일에 경품 추첨에는 에어팟, 황금 올리브 치킨, 맘스터치. 여러분 너무 좋네요. 저도 참여가 안 되겠죠, 저는. 네. 많은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많이 높아지니까요. GW 기간 중에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만큼 예, 경품 추첨에서 유리한 거죠. 네. 자, 지금까지 3D 모델링과 후가공 및 도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네.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